저기요,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점검 안 받은 세대는 여기뿐이거든요. 집에 계시면서 안 나오시다니 곤란하네요. 저희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거든요. 밤에는 안 돼요. 적당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내 이름은 에자키 아이코, 23살 파견 사무원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도내에서도 아랫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역 주변은 발달되어 있지만 10분 정도 걸으면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 된다. 그러니 밤길은 조심해야 한다. 치안이나 수상한 사람, 절도범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치안이 좋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무튼 도내라는 것, 그리고 여기 걸어서 11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 도심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월세이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응? 나는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어서 멈춰섰다. 그러자 들리던 발소리가 멈췄다. 기분 탓인가?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하자 다시 발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왔다. 이 주변은 밤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내 발소리가 잘 들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소리도 멀리 있어도 들린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는 건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번 발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서 들렸다. 즉,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 최악이야. 사실은 이사 오고 나서 딱 한 번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우연히 눈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 집단이 걸어오고 있었기에 수상한 사람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래봬도 나는 고등학생 때 육상부의 단거리 선수였다. 하일 달리기 힘들어. 젠장. 문득 뒤를 돌아보자 무려 수상한 인형이 둘이나. 아무리 보통 사람보다 운동 경험이 있다고 해도 둘이서 덤비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나는 아파트에 미끄러져 들어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가 매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순간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문을 잠근 후 걸쇠를 걸었고 불을 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숨을 죽였다. 지금 불을 켜면 내 집이 어딘지 특정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으로 방범 대책을 알아볼 수 있으니 편리하네. 내가 자취하기에 앞서 가족들은 나에게 방범 지식을 습득하라고 질리도록 말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방범 대책은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걸 그 둘이 알면 폭발하겠지. 나는 그날 만일을 위해 집에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화면으로 주변을 밝혀 화장만 지우고 침대에서 쉬기로 했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퇴근길에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행히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벌써 밤 11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일단 없는 척하기로 했다. 그러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가스 점검입니다. 집 불이 켜져 있으니 집에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열어주세요. 밤 12시에 가스 점검? 말도 안 돼! 가스 점검은 아파트에서 사전에 방문일을 알려주는 데다 애초에 이런 비상식적인 시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 여기서 방범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들어온 나는 핸드폰으로 가스 점검, 밤, 방문을 검색했다. 그러자 그건 수상한 사람, 절대 나가면 안 돼, 경찰을 불러 등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 실제로 가스 점검 작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충고로 넘쳐났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 밖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상상한 사람과는 정반대 타입의 남성 둘이 서 있었다. 아주 성실해 보이는 남성들이었는데 작업복도 입고 있었다. 낮에 왔으면 속았을 것 같은 모습이다. 잠자코 없는 척을 하자고 결심하고 있자 저기요, 계신 거 다 알거든요. 빨리 열어주세요.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점검 안 한 세대. 없는 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 못 하거든요. 밤에는 안 돼요. 적당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나는 용기를 쥐어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잠자코 있자 현관 쪽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경찰을 부른다는 허세가 통한 것 같다. 11분 뒤 다시 한번 현관으로 다가가 밖을 들여다보자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몸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주변은 치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설마 집으로 수상한 사람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여성을 노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상한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번에는 스토커를 뿌리쳤을 때처럼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어떤 인물에게 연락을 하기로. 저기요, 오늘이야말로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자꾸 거절하시면 저희도 가만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영업 방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열게요. 겨우 열 마음이 들었군. 집 안에 들어가면 끝난 거다. 바보 같기는. 안녕하십니까. 가스 점검이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었나? 문을 열자 서 있던 건 내가 아니라 굴강한 남성이었다. 그걸 보고 수상한 둘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심지어 집 안에서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걸어 나오자. 오, 당신들이구나. 가스 점검하고 싶다고 끈질기게 굴던 워크홀릭 2인조. 똑같은 얼굴이 두 명? 심지어 울끈불끈. 하하하, 우리는 쌍둥이거든. 좋은 근육이지? 자, 빨리 가스 점검 끝내줘. 늦게 자는 건 근육에도 좋지 않거든. 저기 그게... 자, 일을 마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한다면서? 굴강한 남성 둘에게 억지로 끌려 들어온 수상한 둘은 창백한 얼굴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했다. 일단 공고는 갖고 있으니 그럴듯하게 신용을 내보기는 했지만 그나저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다니 가스 점검은 가혹한 업무군요. 아참, 명함 좀 주세요. 저희 집도 부탁하고 싶네요. 오늘은 명함이 다 떨어져서요. 죄송합니다. 저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왜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까? 사생활 침해예요. 네? 아니, 명함이 없다고 하시길래 대신 신분증명이 될 만한 사진을 찍은 거죠. 자, 기업명도 좀 알려주세요. 이 사진을 들고 작업자분께 아주 신세를 졌다고 인사하러 갈 테니까요. 아무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둘은 울상이 되어 집을 나갔다. 저기 그대로 잡지 않아도 됐던 거야? 그래, 아직은 증거가 너무 적어. 얼굴은 확보했으니 이제 남은 건 우리한테 맡겨줘. 뭐 대충 짐작은 가. 그보다 아이코, 그래서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 것은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역시 홈 시큐리티를 도입해야 해. 아니면 본가로 돌아가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셋이서 살자. 괜찮다니까. 이번에는 덕분에 살았지만 평소에 항상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이 굴강한 남성 두 명은 내 오빠다. 우리는 제법 드문 새쌍둥이 남매이다. 장남이 켄지, 차남이 코지, 그리고 막내이자 장녀인 나. 켄지와 코지는 일란성 쌍둥이이고 나는 이란성인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우리가 태어났다. 근처에서도 새쌍둥이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자키신의 새쌍둥이라고 하면 제법 유명하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오빠 둘은 상당한 시스콤이다. 초등학생 때 내가 남자애들에게 놀림받고 있다는 걸 들으면 야, 아이코 보고 못생겼다고 한 게 누구야? 덤벼. 잠깐 하지마. 중학생 때 내가 남자한테 고백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고백한 거겠지? 배짱이 좋은데. 나랑 켄지한테 주먹질로 이길 자신이 있는 거겠지? 어? 진짜 적당히 좀 해. 오빠들의 애정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여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코, 여학교에서는 여자끼리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만화에서 읽었어. 만약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는 무서운 오빠가 둘이나 있다고 말해?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진짜.
오빠들은 내가 눈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 오히려 과보호가 심해져 중학교 때는 유도부에 들어갔다. 고등학교에서도 유도를 계속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부활동이 끝난 후 근처 복싱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어른에게도 뒤지지 않는 울끈불끈한 몸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정도로 오빠들을 쫓아다닌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 자취허락을 받는 데는 꽤나 고생했다. 부모님한테서가 아니라 오빠 둘한테서 말이다. 우리 집은 아버지보다 오빠 둘이 훨씬 엄격한 성격인 것이다. 그래서 자취를 하는 조건이 방범에 대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습득할 것, 최소한의 호신술을 익힐 것,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오빠한테 연락을 할 것이었다. 나에게 입이 닳도록 방범 지식을 가르쳐온 인물이 바로 켄지와 코지인 것이다. 본가로 돌아가는 것도 켄지랑 코지랑 사는 것도 싫어. 그럴 바에야 남친이랑 동거하는 게 훨씬 나아. 남친? 뭐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만. 놀라게 하지 마. 우리는 아이코가 행복해진다면 응원하겠지만 네 남친의 최저 조건은 우리 둘보다 강한 것. 알았어. 그보다 그 수상한 두 사람 어쩔 셈이야? 그건 안심해도 돼. 우리 둘한테 맡겨도.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그럼 잠깐 설거지를 하고 올 테니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저희야말로 갑자기 죄송합니다. 역시 젊은 여자가 아니면 내키지가 않는다니까. 그래도 이 할머니가 돈이 많다는 건 확실해. 돈을 뜯을 거면 역시 할머니지. 그나저나 얼마 전 타겟은 오산이었어. 설마 그렇게 강해 보이는 남자가 뒤에 있었을 줄이야? 그러게, 한동안 그 건물에는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르면 나타나는 것이 인지상정. 굿셀 건자의 켄지랑 편한 강자의 코지예요. 둘이 합쳐서 건강해요. 막이래. 이야, 풀어두길 잘했지 뭐야. 설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 집에서 사기를 벌이다니.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지 않아 동생아? 그러게 말이야 형. 어떻게 된 거야? 너희는 어제 울긋불긋 형제잖아. 우리는 모니 로봇구에 배속받은 사복경찰이다. 사복경찰? 이 일대는 아무튼 치안이 안 좋아서 말이야. 특히 요즘 젊은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강도 강간과 노인을 노린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우리 둘이 지원하러 온 거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너희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설마 우리 여동생이 타깃이 될 줄이야. 어제 그 시점에서 체포해도 됐지만 모처럼이니 풀어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지. 뭐 가족이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원래라면 어제 체포됐을 거야 너희들. 너는 이미 죽어있다 라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바보야, 빨리 튀자. 옳고, 그렇게는 안 되지. 오라. 파트너. 다음은 너다. 무다. 잠깐, 너무 지나쳐. 비겁한 범죄자에게는 동정할 여지가 없지. 감옥에 쳐넣어지 마. 그 대사만 들으면 어느 쪽이 악역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수상한 두 사람은 오빠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뭐 물론 켄지와 코지도 지나쳐 라며 상사한테 대차게 혼난 것 같지만 참고로 그 상사는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경찰을 해온 집안인 것이다. 그럼 왜 나는 경찰이 아니라 파견 사무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시험을 치를 마음이 든 거야? 응, 나 스스로도 경험은 충분히 쌓은 것 같아. 응원할게 아이코.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미술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왔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이다. 올해 경찰관 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는 해왔어. 합격하면 경찰학교를 거쳐서 드디어 둘과 같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동경하던 몽타주 요원이 될 거야. 아이코는 그림을 잘 그리니 분명 엄청난 실력의 몽타주 요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동료로서 같이 일할 날이 기대된다. 사실 부모님은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한 후 바로 경찰이 되라고 그러셨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몽타주 요원이 되고 싶었다.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수사의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 사실 몽타주 요원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직업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의 몽타주를 계기로 연속 살해범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엄마는 TV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와 엄마에게 울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후 나도 엄마 같은 몽타주 요원이 되어서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몽타주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그림을 잘 그리는 경찰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니 진심이니? 모니로봇 미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그림 기초를 공부하고 싶어. 왜 전문대학이니? 평범한 미대로는 안 되는 거야? 3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싶거든. 그동안 여러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며 초상화가로서 힘을 기르고 싶어. 그렇구나. 아이코는 어렸을 때부터 몽타주 요원이 되고 싶어 했지. 엄마도 분명 기뻐할 테지만 그래도 말이다. 아버지, 우리는 대학을 진학한 후 바로 경찰이 될 거라고 약속할 테니까 아이코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맞아. 게다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건 중요하잖아. 고마워, 켄지 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면 자취를 할 거야. 오, 좋구나. 힘내렴. 그건 안 돼. 자취라니 절대 안 돼. 왜 여기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에 이른다. 경찰이 되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겪은 후 꼭 경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힘이 약한 여성을 노리는 비열한 범인을 한 명이라도 많이 체포하기 위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참고로 켄지와 코지에게 체포된 수상한 2인조는 요 몇 달 동안 3명의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인의 집에 찾아간 건 5건으로 가스 점검을 위장한 사기를 벌였으며 피해 총액은 5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별수당이라고 하며 한 번에 11만 원의 청구를 했다나? 세 여성 피해자 모두가 피해 신고를 넣었고 오빠들이 담당 수사관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난폭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원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말이야. 뭐 그래도 믿음직스럽다는 건 변함없으니 앞으로는 선배 둘의 등을 보고 경찰직에 종사하려고 합니다.